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뒷목이 묵직하고 뻐근해서 고개를 몇 번 돌리다 그냥 넘긴 정말입니다. 또는 손끝이 살짝 저린 느낌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한 적은 없으십니까? 잠깐 어지러워 벽을 짚고 서 있었는데 잠시 지나니 괜찮아져서 아, 나이가 들면 이런가 보다 하고 웃어 넘기신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여러분, 의학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많은 사람들의 몸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길게는 몇 년 전부터 작은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평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작은 신호가 몇 년 뒤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여러 자료와 실제 사례들을 꾸준히 접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들과 갑작스럽게 큰 병을 겪는 분들의 차이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생활 습관과 몸의 신호를 대하는 태도, 그 두 가지가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8가지 중요한 사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이야기하는 몇 가지 습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뇌를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병, 멀쩡하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병.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변화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면서 이 과정이 몇 년 동안 이어지다가 어느 날 작은 계기를 만나면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망가지고 나서 고치는 장기가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지켜야 하는 장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에서 아주 특별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드러운 두부 한 모가 있습니다. 그 두부를 물이 담긴 그릇 안에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단단한 상자 안에 넣습니다. 우리의 뇌가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뼈 안에 뇌가 뇌척수액이라는 액체에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에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뇌는 매우 빠르게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손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세포는 다른 장기세포에 비해 재생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반신마비나 언어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뇌혈관 건강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줄어들고 혈관벽이 점점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도 변해 피가 조금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면 혈관 안에서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 연구에서는 60대 이후를 뇌혈관 관리의 중요한 시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뇌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혈관이 좋아진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식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국수. 이 음식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맛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 변화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몸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 연구에서는
탄수화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두부, 콩,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 식사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밥만 가득 먹는 식사가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먹는 식사 말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의 대사 균형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혈압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액 검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개월 정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보면 몸의 변화를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걱정되면 갑자기 아주 강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건강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편안한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래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따거나 무언가를 억지로 먹이는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키는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들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증상들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경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한쪽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망설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몸을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돌아보면 그 변화가 인생을 지켜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줄였고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는 걸까요? 실제로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흰죽, 점심에는 국수, 저녁에는 흰쌀밥 중심의 식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기름진 음식이 거의 없어 담백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보면 혈관 건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국수 같은 음식은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당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이 잦아질 수 있고,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 연구에서는 기름진 음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두부, 콩,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또 간식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떡이나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를 선택하면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식습관을 완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밥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조금 늘리고 간식을 조금 바꾸는 것,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식단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수치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게 유지되면 혈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편한 신발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몸의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래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이른 새벽 운동보다는 해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간에 가볍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래된 상식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손을 따야 한다. 우황청심원을 먹이면 괜찮아진다. 물을 마시게 해야 정신이 돌아온다. 하지만 의학 연구와 응급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몸에서는 여러 기능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키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나 약을 억지로 먹이면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로 음식물이 들어가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먹이거나 마시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살짝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토물이 생기더라도 기도가 막히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뇌혈관 문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난 뒤 빠르게 의료 도움을 받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병원까지 가기 번거로운데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그대로 지나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잘 들리던 물건이 갑자기 손에서 떨어지거나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경우입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말이 떠오르는데 입에서 말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잘 알아듣던 말이 갑자기 낯설게 들리는 느낌입니다. 네 번째,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증상은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행동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를 더 섬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강해서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큰 위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 나는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먹어야 할까? 약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궁금해하는 약과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걸까? 당뇨약은 계속 먹어야 하는 걸까? 어떤 분들은 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연구 자료들을 보면 이런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혈압약이나 혈당관리약은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점점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혈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 사용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과 생활 습관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약은 몸의 위험 상태를 안정시키고 생활 습관은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전문가들은 약 관리와 생활 습관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과하지 않게 식사하고 처방된 약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운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몸 상태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조금 덜 먹고 잠깐 산책을 하고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의 균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 방법은 결국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활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태도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식습관의 변화, 정기적인 검사, 꾸준한 걷기, 응급 상황에서의 행동, 그리고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면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괜찮겠지? 조금 더 있다가 관리하지 뭐. 하지만 건강 연구에서는 몸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생활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을 조금 덜 먹는 것, 하루에 잠깐이라도 걷는 것,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소중하게 돌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건강 이야기를 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말은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어 보십시오.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쉬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더 소중하게 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